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. 2023년 1월 4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재밌고 가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? 자, 그렇다면 다행인데, 자,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자,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또는 신내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. 저 이 정도 되면 제 아파트 이름 못 외울 것 같은데, 자, 그런데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. 자,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 이름. 자, 글자 수가 무려 25자입니다. 자,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. 자, 전남 나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름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열 카운티입니다. 아니,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? 저 자기 집 주소 쓰라고 하면 이거 절대 못 쓸 것 같은데요. 무려 25글자입니다. 자, 다시 읽어볼까요?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열 카운티. 아니, 보면서 읽는 것도 힘이 들 정도인데 와, 무려 25글자가 내 아파트 이름이다. 저는 절대 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뿐만이 아니라 뭐 글자 수 20자가 넘는 아파트도 전국에 여러 곳이라고 하는데요. 뭐 이 외에도 그 수원 동탄에는 이런 아파트 이름도 있습니다. 동탄, 시범타운, 다음마을, 월드 메르디앙, 반도 유보라. 이건 무슨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지금 20자입니다. 자, 그래서 2019년 전국 아파트 단지 그 명을 조사를 했는데 자, 평균 글자 수가 무려 9.84자라고 합니다. 저희 아파트 이름은 한 5글자 정도 되는데 아주 양반이죠. 평균 글자 수가 9.84자라고 하니까 정말 아파트 이름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죠. 자,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이름입니다. 자, 서울시가 이런 정말 어려운 아파트 좀 정비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. 지금 서울 시내에 뭐 재건축,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총 601곳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이름을 좀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고치자. 그래서 뭐 규제를 하고 간섭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나섰습니다. 자, 그러면 도대체 이 아파트 이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? 자, 너무나 길다라는 것이죠. 얼마나 긴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는 자, 온갖 좋은 외국어는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외계어가 되어버린 이런 아파트 명칭도 참 많습니다. 뭐 영어, 불어, 이태리어, 독일 이걸 다 짬뽕을 해서 지금 여기도 무슨 월드 메르디앙, 반도 유보라 뭐 한글에 한자에 영어에 다 합쳐졌는데 지금 뭐 레미안, 루체하임 뭐 이런 것도 지금 이태리어, 독어의 짬뽕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외계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. 자, 뒤에 루체하임이 붙었는데 이 루체는 이태리어고 하임은 독일어입니다. 이 루체는 이태리어 빛이란 뜻이고 하임은 독일어 집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뭐 빛의 집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이태리어와 독일어를 이렇게 짬뽕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뭐 좋은 거 다 가져왔죠. 루체하임,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. 글쎄요,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짬뽕을 시켰는지 그야말로 외계어가 되어버렸죠. 자, 이 외에도 뭐 뒤에 그라시움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을 때도 많은데 그라시움. 자, 영어에서 그레이스, 뭐 우아하다 이런 뜻이 있죠. 그레이스. 그리고 라틴어 um을 합쳤습니다. 그래서 그레이스와 라틴어 즉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um을 합쳐서 그라시움. 완전히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죠. 뭐 이 외에도 불어로 오트, 뭐 고급스럽다, 그리고 테르, 땅, 이 두 뜻을 붙여서 뭐 오티에르, 뭐 이런 식의 아파트 명칭도 만들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과거 뭐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면서 사실 좀 2000년대 들어서 아파트 명칭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뭐 포스코 더샵, 뭐 동부 센트레빌, 뭐 프루지오, 뭐 자이,
뭐 이 정도는 이제는 양반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, 지금 뭐 이 수준이면 거의 외우기가 어렵죠. 자, 그래서 이런 식의 온갖 뭐 이태리 영어, 불어, 라틴어까지 정말 온갖 외국어를 짬뽕시켜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참 별난 명칭을 만들어서 그럴듯해 보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. 자,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왜 만드느냐.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이겠죠.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아파트 중에 강을 끼고 있다, 강변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꼭 리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. 이게 뭐 그래야 된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아니 그래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변이다, 뭐 리버파크, 리버사이드, 꼭 리버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공원 근처다라고 하면 파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파크뷰, 파크원, 뭐 이 외에도 학군이 좋거나 뭐 학원이 많다, 뭐 애교자가 들어가고 또 주변에 4차로 이상의 대로가 있으면 센트럴, 또 고가의 인테리어를 쓴 아파트다.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는 뭐 더 퍼스트, 베스트, 노블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넣는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가치와 연결되다 보니까 더 길게, 더 어렵게, 더 그럴듯해 보이게 자, 이렇게 짓다 보니 정말 웃지 못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려 25글자나 되는 이런 도저히 외울래야 외울 수 없는 이런 아파트 이름까지 탄생을 했는데, 자,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달 토론회까지 열어서 앞으로 서울 시내에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그 이름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짓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. 자,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. 자, 지난달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토론회의 제목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 관련 토론회였습니다. 뭐 이런 일에 서울시가 개입을 하느냐,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뭐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. 그만큼 너무나 이렇게 10자, 20자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뭐 그에 따른 행정적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재미난 현실이죠. 자,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뭐 거창한 이름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뭐 이름만큼이나 그걸 보장하는 그에 합당한 뭐 품질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야 정말 그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 거창한 이름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. 저 어릴 때는 참 뭐 장미 아파트, 개나리 아파트 아주 짧고 쉬웠던 것 같은데 뭐 한양, 현대, 뭐 주공 아파트 뭐 2글자, 3글자, 4글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, 최근에는 뭐 평균 글자 수가 거의 10자에 가깝다라고 하니까 지나치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우리 아파트가 그냥 거창한 이름만 쫓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는 사람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? 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